안녕하세요.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이 1월 3일이죠. 예, 오늘 1월 3일. 2025년도에 첫 저희가 이제 촬영을 왔는데요. 그동안 제가 이렇게 디자인하고 뭐 설계하고 했던 그런 어떤 역량들을 다 집약해서 디자인한 집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건축주의 용도에 아주 맞춘 집인데 아마 내부를 보시면 조금 저런 것도 괜찮겠다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구경하시고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집은 사실은 이제 하나 같은 두 집인데 두 집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중간에 어떤 룸을 하나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구조인데요. 외부를 보시면 출구가 두 개입니다. 여기도 출구가 하나 있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게 이제 별채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별채. 그리고 이 가운데 이 룸이 이 공간이 제가 이름하기는 이제 웰컴 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왜 집에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여기에서 이건 이제 임시로 갖다 놓는 거니까요. 여기 이제 이쁜 식탁 놓고 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주로 이제 손님을 맞는 거죠. 신발도 안 벗고 이렇게 신발 신고 그냥 편하게 앉아서 뭐 얘기하고 먹을 거 먹고 이렇게 먹다가 그냥 가시면 돼요. 굳이 뭐 집 안에까지 들어가지 않으셔도 되는 어떤 그런 공간. 이제 제가 집을 많이 지어보니까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디자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꼭 적용하고 싶었는데 이게 저희가 두 번째? 이게 이제 두 번째 같아요. 저희가 양양에 똑같은 어떤 이런 형식을 하나 했고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 여기 사실 아직은 이제 폴딩이 안 달렸어요. 이렇게 폴딩을 달아서 겨울에도 쓸 수 있고 이제 저쪽에도 폴딩을 달아야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건축주분하고도 한참 얘기했는데 저쪽에 폴딩을 달고 이쪽도 폴딩을 달고 이쪽에 이제 공간은 이제 픽스 창을 달아서 햇빛을 쫙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여기가 약간 그 뭐 카페 같은 느낌이에요. 손님들이 오셔도 편하게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공간. 그래서 전원주택 지으실 때 저는 꼭 이 공간을 꼭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손님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뭐 아이들이 놀러 와도 그렇고 가족들이 와도 그렇고 여기서 예를 들면 왜 집안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 냄새 나잖아요. 여기다 불판 같은 거 갖다 놓고 뭐든지 해도 돼요. 왜냐하면 다 열려 있으니까 냄새가 하나도 집안으로 안 들어오는 공간. 그래서 건축비는 사실은 이게 내부 공간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이게 훨씬 더 싸잖아요. 그런데 사실 활용도로 보면 이게 훨씬 더 비싼 공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가성비로 따지면 정말 최고의 어떤 공간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양쪽의 공간을 분리해서 가운데다 모아놓은 것 같은 옛날 우리나라 집으로 말하면 중정 같은 느낌? 네, 중정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저는 이제 웰컴룸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외부는 사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저희가 이제 외부 디자인을 하면서 이제 고민했던 게 뭐 창문 그리고 마감재. 마감재를 보면 여기는 약간 독특하게 한 게 양쪽에 사실 두 가지의 어떤 그 롱브릭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양쪽의 집은 똑같은 걸 썼고 여기 가운데 그 본체의 거실 앞부분 이 부분만 저희가 이제 틀린 컬러를 쓰면서 또 하나는 이제 세로로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쪽은 다 가로잖아요. 여기는 이제 세로로 집어넣어서 이 조화가 되게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이제 디자이너가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컬러도 약간 완전히 그 틀린 컬러가 아니고 좀 비슷한 컬러인데 이 시공 자체를 저쪽은 가로로 하고 여기 세로로 해서 그런 부분이 이쁘게 잘 어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 집이 되게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차 타고 아까 오면서 보니까. 그래서 세로로 롱브릭 타일을 집어넣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여기가 이제 저희가 한 40cm 정도 단이 조금 높긴 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어떤 용도냐면 그냥 이렇게 손님들 오시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40cm면 그냥 의자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전체가 다 약간 의자 같은 느낌. 30cm면 약간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올라와서 좀 낮고. 그래서 40이면 앉아서 있기도 너무 편안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앉아서. 그래서 전체가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자가 길게 있는 거죠. 여기까지. 누구나 와서 이렇게 앉아서 뭐 커피도 마시고 아니면 요 앞에다가 조그만 탁자 하나 갖다 놓으면 이거 약간 식당이에요. 그냥
저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밥 먹을 수 있는 식당, 커피도 마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집이. 그런 면에서 따져보면. 이게 사실 이 뒤에 이제 저 허허벌판처럼 산이 민둥산인데 옛날 강릉 산불 났을 때 다 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가 원래 뭐 빽빽한 소나무가 다 있었는데 지금 보면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옛날 그 얼마 전에 탔던 그 강릉 그 산불 났을 때 그때 다 소실됐던 공간이죠. 그리고 여기도 이게 이제 센서를 달아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켜놓으면 이렇게 불만 항상 들어와 있다 이제 또 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다 쭉 센서를 달아서 이게 걸어오면서 불이 원래 딱딱 켜지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도 보면 아마 켜놓질 않았나 보다 안에서. 그 스위치를 켜놓으면 사람이 지나가면 이렇게 불이 하나씩 이렇게 쫙 켜집니다.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센서 등으로 다 해놓으면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계속 켜지고 항상 켜놓을 수도 있고. 이제 꺼졌던 게 이제 켜지죠. 이렇게. 아직 외부는 마무리가 다 아직 안 돼서요. 아까 이제 건축주분이 요거 좀 빨리 치웠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요걸 아직 안에를 아직 정리를 안 해서 이걸 드러낼 수가 없어서 아직 드러내지 않은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뒷마당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여기 아직 그 기단부도 아직 마무리를 아직 안 한 상태고 여기도 한 단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안 만든 상태고 요 정도예요. 아직 마당은 정리가 아직 덜 돼 있고 여기가 이제 본체인데 이 건물주분이 사실은 그걸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어요. 요관은 아닌 것 같고 약간 그 수련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뭐 신체적으로도 수련을 하고 정신적으로도 수련을 하는 어떤 수련하는 어떤 공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 공간으로 쓰려고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 수련 공간.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준공이 떨어졌으니까요. 여기가 이제 가정집이 아니고 아까 이제 본체하고 별체가 나눠졌잖아요. 별체에서는 이제 주무시고 이 본체에서는 여기가 그 수련생들이 이렇게 수련하는 어떤 이런 공간이에요. 룸으로 쓰시느라고 높이도 뭐 아주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게 한 3.3m 이 정도 높이 나온 것 같고 이 공간도 뭐 이 정도면 집이 사실은 이게 이 본체가 19평 18.98인가 뭐 그런데 19평이고요. 저쪽 별채가 8평 그리고 이쪽 그 웰컴룸이 8평 이 정도 나오는 이 공간이거든요. 일단 본체를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현관에 들어오시면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도 꽤 크게 만들어놨네. 여기는 살짝 포인트를 준 것 같아요. 한쪽 면만 디자인을 잘 했네요. 그리고 폭이 1300 1.3m 그리고 950 공간은 공간도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벽을 살짝 파서 이런 걸 놓을 수 있게끔 벽을 살짝 앞으로 여기다 하나를 더 덧대서 이제 이 공간을 만드느라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만든 거예요. 이것도 사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뭐 이렇게 뭐 세모난 거 걸어놓고 막 여기다 올려놓고 하면 이게 물때도 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깔끔한 것 같아요. 크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 공간은 1700 군더더기 없이 나온 느낌이에요. 그렇게 막 신경 썼다기보다도 그냥 깔끔한 느낌. 흰펠 요즘 이제 거의 뭐 필수처럼 들어가는 건데 얘가 히터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바람 나오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방 그리고 여기는 주방에 팬트리 아니면 뭐 다용도실처럼 이제 만드신 건데 여기에다 이제 밥통 뭐 이런 것도 올려놓고 이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건 좀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은 게 여기 대부분 문을 달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문이 이게 생각보다 불편하거든요. 생각보다 문이 없는 게 뭘 집어넣으면 한눈에 딱 들어오니까 쓰기도 편하고
문 열었다 닫았다 하는 어떤 공간도 세이브가 되니까 보통 꼭 필요하지 않으면 뭐 지저분한 것들이 뭐 안 보여야 된다 이런 어떤 저런 주방 공간 아니면 이런 데는 사실 문을 안 하는 게 난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도 더 오픈되어 있는 느낌? 아직 여기 세탁기는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세탁기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세탁기 아직 안 들어와. 이쪽이 이제 밖으로 나가는 뒷마당으로 나가는 문. 크기가 1100 정도 되나요? 이 공간도 뭐 너무 크지 않고 작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네. 이 크기가. 포켓도어로 해서 열어놨다 닫았다 쓸 수 있게 해놨고. 주방도 사실 크게 여기가 뭐 요리해서 막 먹는 공간이 아니고 이제 차를 주로 이제 요리하거나 이제 그런 공간이라서 너무 크지 않게 이제 만들긴 했어요. 주방 공간 아직 냉장고가 아직 안 들어왔고 주방 공간 크기가 2700 폭이 나오네요. 상부장이 너무 내려온 거 아닌가? 상부장 이 정도 갔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데 어쨌든 여기가 이제 그 뭐 넣을 만한 공간이 별로 없어서 뭐 상부장을 최대한 크게 만든 것 같아요. 어떤 수납 공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요. 작아서. 그리고 여기 이제 주된 용도 자체가 이 홀이거든요. 여기서 주로 뭐 운동 같은 거, 이렇게 수련 같은 걸 이제 하는 공간이라서 이 홀을 주로 이제 줄이지 않으려고 사실은 홀 크기를 줄이면 다른 공간도 좀 커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주된 목적 자체가 이 홀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홀은 손을 대지 않고 크기를 나머지 것들을 조금 그 공간을 이제 여기 19평에 맞춰야 되니까요. 나머지 것들을 최대한 줄여서 이제 공간을 뽑아내느라고 이제 홀은 큰데 나머지가 다 작아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일반적인 주택은 아닙니다, 이 공간이. 창도 양쪽으로 열게 해놨구나. 600에 2400, 600에 2400 폭이 나왔어요. 뒷부분은 사실 이제 벽이어서 뒷부분에도 창문을 이제 댈 수 있으면 크게는 안 냈고 환기 때문에 양쪽에 이게 바람이 뒤에서 엄청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름에 여기 열어놓고 이쪽 열어놓으면 에어컨도 필요 없을 정도로 바람이 잘 들더라고요. 주로 이제 이쪽 공간을 여기서 이제 운동할 때 바라보는 이 뷰 때문에 여기다 창문을 크게 낸 거죠. 햇빛도 잘 들고 그리고 여기가 아까 그 웰컴룸으로 나가는 공간. 예. 여기서도 이제 운동도 하기도 하고 뭐 차를 마시기도 하고 하는 공간이라. 그리고 요거는 소장님이 만드신 건가? 사다 놓은 것 같은데 일단 설치해 놓은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약간 그 공간 분리 개념으로 하나를 세워 놓았고요. 벽은 너무 답답하니까 벽을 없애고 이걸 이제 디자인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사실은 처음에 기획한 건 조그만 룸이에요. 이게 원래는 룸인데 잠자는 건 사실은 이제 뭐 저쪽에 자면 되니까 이 공간이 작은 방으로는 딱 맞거든요. 원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2.6m에 1400.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조그만 침대 하나 갖다 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불을 깔고 이제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이거를 이제 용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다 진열장 갖다 놓으시고 여기 이제 수련생들 오면 뭐 여러 가지 옷도 갈아입어야 될 거고 뭐 이제 어떤 그런 공간 같아요. 나중에 이제 방으로 사실 쓸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빼면 다 룸으로도 가능하고 침대도 들어올 수 있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기획하신 것 같아요. 아까 그 건축주분이 이제 자랑하고 가셨는데 이게 탁자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사셨나 그랬더니 이 강릉에 이런 것만 모아서 있는 그 가게가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게를 들어가자마자 이게 눈에 띄어서 얘다. 그래서 바로 사오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네요. 분위기. 얘 의자 뭐 이렇게 이제 세트 같아요. 이렇게 거기서 다 같이 한꺼번에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보통 세라믹 뭐 상판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근데 나무로 하면 사실 훨씬 나은데 얘가 컬러가 되게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이 만족도는 굉장히 높으신가 봐요. 집 이제 내부적으로는 되게 높으신데 외부가 이제 정리가 안 돼서 그 부분에 조금 불만이 있으신 것 같고
내부는 뭐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만족도가 높다 뭐 이러시는 것 같아요. 써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AS는 나올 겁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지어도 AS가 항상 나오니까요. 여기 이제 본체는 이 정도 하고 별채로 가볼게요. 이 웰컴룸 이게 중정 크기를 한번 제가 이게 원래는 한 4m로 기획했다가 줄었어요. 이게 1m, 2m, 2.6m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원래는 한 4m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땅 자체 크기가 안 커요. 그래서 운동 수련하는 공간을 줄일 것인지 막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이 공간을 줄이자 해서 이 공간을 한 1.5m 줄였어요. 이게 한 4m 됐으면 훨씬 좋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게 뭐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2.5m에 높이는 한 3m 조금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이제 아담하고 사실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게 뭐 넓어야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까 이 정도에서 만족해야죠. 이게 이제 별채인데 여기는 보일러실이요. 보일러실하고 여기 이제 수도가 하나 있어서 여기서 뭐 간단하게 뭐 씻을 거 여기서 뭐 할 때도 뭐 씻을 거 있으면 간단하게 씻을 수 있게 해놨고요. 세탁기를 원래 넣으려고 그랬는데 세탁기는 안 넣었어요. 그냥 저쪽에 있어서. 그리고 여기가 이제 8평 공간인데 여기서 주로 이제 숙식을 하시는 거죠. 요리 같은 것도 여기서 이제 직접 하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방하고 화장실 그다음에 옷방 이 정도 있는 거예요. 방도 이렇게 뭐 이제 혼자 이제 주무시니까 뭐 크게 안 했고 방 크기가 뷰 때문에 창을 이렇게 내셨구나. 아, 여기가 되게 좋다. 내부는 땅 크기 때문에 뭐 아주 그냥 타이트하게 뽑아냈어요. 딱 맞게 필요한 공간만큼만. 주방도 사실 크지 않죠. 주방 크기도 2100 정도 나오네요. 주방 크기 2100. 그리고 여기에 냉장고가 있고 작은 냉장고요. 세탁기는 이제 저쪽 공간에 있어서 세탁기는 여기다 따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포켓도어인데 거의 열어놓고 이제 살게 되죠. 이쪽이 이제 옷방, 이제 드레스룸 조그맣게 이제 드레스룸이 하나가 있고 아직 장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여기 시스템 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답답하지 않게 투명 유리로 했는데 너무 잘 보이면 안 되니까 세로로 이제 줄 있는 유리로 했고요.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그냥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 맞게 한 것 같아요. 폭이 1600, 이 공간은 800, 샤워 공간은 1600에 800 정도니까 예, 크기는 적당합니다. 그리고 세면기하고 변기 있는 공간은 1600에 1000원, 1450 이 정도 있고요. 여기도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이런 걸 놓을 수 있는 공간.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디테일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물을 이렇게 하면 물이 여기 고이잖아요. 항상 물이. 근데 여기 보면 경사를 줬어요. 지붕처럼. 살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게끔 아주 경사를 미세하게 줘서 물이 여기 고이지 않게끔 이렇게 경사를 잡아서 했네. 이게 이런 게 센스인데 이거 소장님이 생각한 건가? 이게 생각보다 불편한데 요건 정말 생각 잘했네. 살짝 경사 준 거. 여기는 이제 물 쓰는 데가 아니니까 뭐 경사 안 줬고 저쪽은 아이디어가 좋은데 이 방 크기도 한번 재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방이 31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3100 3100에 2600 제가 이걸 왜 재드리냐면 방을 보통 기획할 때 3100에 2600 정도만 해도 그게 작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아파트 생활 하도 많이 하니까 보통 뭐 3m 넘어야 된다 그러는데 한쪽 면이 3m 정도 되고 하나가 한 2500 이상만 나오면 방으로서 구실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 한쪽에다 조그만 거 놓고 침대 놓고 그래서 요즘에 다들 작아지는 추세니까 이렇게 크게 너무 자꾸 막 공간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작게 꼭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잘 나온 편이고요. 어쨌든 웰컴룸이 여기 이제 집의 포인트고, 고민을 하실 때 이런 공간을 꼭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촬영은 이 정도에서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거나 뭐 가구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건축주분한테 물어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썬룸 같은 거 시공하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썬룸 시공하는 건 이거 지금 원래 할 때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주변 분들이 항상 문제가 뭐냐면, 이 모르는 분들이 와서 자꾸 뭐 귀뜸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 공간 자체가 허가 면적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뭐 썬룸 할 때 이 폴딩 도어를 다 했으면 되는데, 아예 공사할 때부터 그러면 지금 딱 떨어지는데 겨울에 여기가 다 열려 있잖아요. 이걸 또 다른 업체를 또 불러서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 일인데, 그러니까 왜 이걸 안 하셨냐니까 뭐 누가 하면 안 된다고 또 그랬는가 봐요. 지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할 때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지금 놓치신 것 같고. 뭐 물어보셨죠? 썬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썬룸은 이게 이거는 사실 썬룸이라고 이제 볼 수는 없잖아요. 이건 썬룸은 아닌데, 썬룸은 사실 이제 뭐 이렇게 태양이 들어오는 뭐 이렇게 식물을 가꾸기 위한 유리로 만들어진 유리 온실을 쉽게 말하면 썬룸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게 이제 언어 자체가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썬룸은 화초를 키우거나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비닐하우스, 이거를 유리로 만들었다 뭐 이래서 이제 썬룸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건 썬룸은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중저온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지붕 자체를 단열을 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폴딩 도어 달면 여기가 사실 거실처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썬룸을 하려면 여기 유리로 했어야죠. 천정을 다 열어서 유리로 한 다음에 햇빛이 쫙 들어와서 여기가 열이 확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뭐 화초도 키우고 뭐 식물도 키우고 뭐 이런 공간인데, 이건 썬룸은 아니고 그냥 뭐 중정? 집안의 카페 같은 어떤 이런 공간이니까, 이거는 저는 사실 무조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 공간이 정말 앞으로 이제 써보시면 건축주분이 아마 이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될 거예요. 이런 공간들이. 약간 폴딩 도어는 살이 붙으니까 예. 개방감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물론 그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있는데, 단점을 상쇄시킬 만한 장점이 있으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영업집 같으면 요즘은 이제 옛날 같이 뭐 폴딩 도어를 해놓고 이렇게 쫙 개방한다 이제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영업집 가보면 여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사실 폴딩 도어를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 열으면 열어놓고 살아야 되거든요. 답답하니까. 그래서 뷰를 위한 공간이 아니고 이 내부 공간을 위한 폴딩이기 때문에 사실 시각적으로는 막혀 있죠. 왜냐하면 이 살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여기는 해놓으면 장점이 훨씬 더 많은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